그거예요? 어? 이게 그럼 어려운 거예요? 여기? 욕 나올 겁니다. 내용은 욕 나올 게 없어. 문제가 욕 나와. 자, 봅시다. 94쪽에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서 이 사회적 소수자는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얘기해요. 숫자가 적다라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어떤 거가 있냐?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사회적 약자지. 그 경우. 그 다음에 비장애에 비해서 장애인 사회적 약자지. 그거. 근데 자, 미국에서는 흑인이 많을까? 동양인이 많을까? 당연히 흑인이 많겠지? 그런데 흑인이 사회적 소수자야. 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대학 진학률 이런 거에서도 흑인들이 훨씬 떨어지고 동양인들이 아무래도 아마 유교적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는 거지. 지향률 높고 뭐 좀 잘 살고 그죠? 그래서 흑인들 막 슬럼가 사는 거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게 문제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수적으로 적다고 해서 소수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요게 자기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차별받는다는 인식을. 됐나?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했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겠지. 그게 의식적인 거고, 제도적인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에 대해서 그 여성 채용 할당제라는 게 있었던 거 알아? 아, 이거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다. 김대중 대통령 때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은 10%는 무조건 뽑는 거였어요. 그럼 왜 그럴까? 수가 적으니까. 아니고 여성의 수가 적은 건 아니지. 가난 줄 알고. 여자들을 공부를 안 시켰어요 옛날에는. 나 어릴 때 내가 되게 슬럼가에 살았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 집 대각선 방향에 2층에 그 나랑 동갑인 애가 살았어. 근데 걔네 누나는 공부를 잘했고 얘는 공부를 못했거든. 그런데 걔네 누나 실업계 갔어요. 왜? 엄마가 호르몬이야. 그래서 얘네 누나는 빨리 취직해서 돈 벌어서 동생 뒷바라지 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아마 걔 못 갔을 거야. 내가 저기 3학년 때 2학기에 전학을 오는 바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못 갔을 거예요. 공부를 그 정도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가는 학교가 나는 학교 뒷담을 다녔거든. 근데 그거에 가까운 되게 가까운데 학교가 있어. 버스 타고 뭐 한 11두 정거장, 3정거장 이 정도. 그래서 근데 그 동네 주변도 좀 가난해.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그렇게 뭐 저기는 없는 동네인 거지. 버스 11정거장은 몇 시간 가요? 1시간 넘어? 아니 안 넘어? 걔네는 한 20분 정도? 나는 버스 타고 40분 가서 삼복도로로 또 한 20분 걸어가야 되는 학교 다녔어. 1시간 걸리네. 그 애가 그래서 안 큰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그 어릴 때 새벽에나 시험 배달했잖아. 그 다음에 시험 배달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이렇게 멀리 다니고 그때 우리 도시락 싸갖고 다니고 이랬잖아. 그 나는 사전에 저기 가방에 항상 사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가방이 무거워. 그리고 또 이제 집에 갈 때도 그러니까 맨날 피곤해 쩔어서 있는 거지.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이제 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수금하러 가지. 그때 돈 받으러 다닐 때니까. 왜냐면 하면은 그거 수금 해오는 건수당 돈을 주거든. 그러면 그거 갖고 내 회수권 사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 때는 맨날 불교 팰 때잖아. 숙제 안 해오면. 그래서 숙제를 하고 자야 돼. 안 맞으려면.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면 한
11시, 12시 넘어요. 근데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시험 배달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먹어도 이게 에너지 보충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애가 안 크지. 그 실제로 내가 갑자기 키가 클 때가 언제였냐면 중3 2학기에 그거 서울로 전화 오면서 안 할 때야. 그 뭐냐 그 연합고사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잠 많이 자잖아. 그러니까 크더라고.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다 하면 때려쳤다고 했잖아. 근데 그 간 학교가 실업계 학교가 기숙사가 있었어. 실컷 자는 거지. 그 취침이 10시야. 그러니까 10시부터 6시까지 하니까 그나마 좀 큰 거야 이게. 참. 그래서 나는 그 회사 다닐 때도 키가 컸다. 그 20살 넘었잖아. 근데 한 3cm 더 컸어요. 많이 컸네. 고3 때 내가 그 회사 신체 검사할 때 158이었거든. 근데 회사에서 신체 검사했는데 61이 됐어. 그랬다가 그 뒤에 또 컸어. 그래서 63까지 갔다가 지금 아마 줄었을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그래서 여자들을 이제 공부를 안 시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취업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봐. 여대생이란 단어가 있잖아. 대학생이면 대학생이지 왜 여대생이야? 딴 데는 없잖아요. 아니지. 여학생이 대학 가는 게 되게 귀했다는 얘기야. 이 여대생이 이화여대 숙명여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도 여대생이야. 아 그래요? 오케이? 서울대 다니는 애들도 여대생이야. 그거는 여자들이 학교를 잘 못 갔다는 얘기지. 됐나? 그래서 아마 내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 동네 저기 재작년에 동창회 갔다가 가봤는데 별로 안 변했더라고. 얼마나 못 사는 거야? 대들 정도는 못 살아. 그래서 아마 그대로이지 않을. 실제로 이제 우리 때 부산에서 저기 서울대, 연대, 고대 못 가면 다 부산대 갔어요. 왜? 돈이 없잖아. 가난할 때니까.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 사립이라서 이제 돈 많이 들잖아. 물론 이제 후기대학교, 우리 학교 같은 경우, 후기 성대랑 우리 애 같은 경우 후기는 이제 오는 사람도 있지. 근데 그 집은 좀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근데 특히나 여학생들이 서울에서 공부했다. 내 친구 중에 그 이대 성악과 나오는 애 있거든? 걔네 집 원래 잘 살았어요. 성악하면 물론 성악을 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초등학교 때도 걔네 집 잘 사는 걸 소문이 났었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오는 거야. 아니면 다 왜 부산도 국립이잖아. 그 등록금 싸고 보니까 스카이모 포칼바에는 이제 부산대 가는 거지. 나도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외대를 몰랐으니까 중앙대 저런 건 학교 취급도 안 했어 나는. 진짜. 자, 그래서 여성들은 채용이 있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 우대에 들어간 거지. 그 다음에 장애인 채용 장려금이라는 게 있는 거 알아? 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하면 국가에서 저기 그 월급의 일부를 지원을 해줘요. 왜? 그 사람들 취업하기 어렵잖아. 그지? 그래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서 취업을 하도록 하는 거지. 됐나?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 그 다음에 여성 전용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뭐 당연히 필요한 거고 여성 전용 주차장은 필요할까 안 할까? 별로 그게 필요는 없는 것 필요한 거야. 왠지 알아?
자세히 봐봐. 여성 전용 주차장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만 있잖아.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저쪽 문 열리는 데 가까운 데 있어요. 이동 거리를 짧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 생수통이 저거 20kg거든. 근데 나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안고 들 수 있지. 근데 여자들한테 20kg 들으라면 못 들어. 그러니까 이동 거리를 짧게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결정적인 거, 주차장은 좀 어둡지. 근데 거기는 밝잖아. 만약에 여자들이 그러니까 나를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짐을 막 싣고 있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막 들려. 근데 신발 소리가 남자 구두하고 여자 구두하고 소리가 다르잖아. 그래서 남자 걸음이 이렇게 오면은 무섭겠지.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딱 돌아봐야 이제 안 무섭지.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밝은 데다가 두는 거지. 오케이. 그런 거. 그 다음에 니네 되게 싫어하는 거. 농어촌 특별전용. 더 필요한 거야. 왜일까? 아니, 그렇게까지 싫어하진 않는 게 농어촌 특별전용 갈 정도면 진짜 까오지던데. 진짜. 네. 그 정도 오지면 그냥 봐주려고요. 그렇지. 이게 문제가 되는 데가 있어. 여기 아주 가까운데. 여기 전철 가는 데인데. 거기서 진접이. 진접. 진접. 진접에서 나한테 수업 들어오는 애 있었거든. 근데 거기가 읍이잖아. 읍이니까 농어촌이야. 수업. 안녕하십니까. 수업 중에 죄송합니다. 네. 아니 잠깐만. 네. 여기 앞에 여기 올 영어장. 네. 여기 일로 올 거야. 예. 우리 저 사회 우리 저 집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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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봤나? 우리 자주 부탁. 예. 우리 동생이 저기 뭐야 후배 동생. 좀 친하게 술 한잔 합시다. 예. 수업하는데. 예. 오늘 몇 시에 끝나죠? 10시까지 내일 학교 행사 있었고. 자는데 빨리 올려줘요. 예. 자, 읍단위 이런 데는 이제 학원이 잘 없지. 특히, 너 사탐학원이 서울에서도 대치동, 목동, 중계동 빼면 거의 없는 거 알아? 중계동도 없잖아요. 거의. 그치, 중계동도 몇 개 없지. 그나마 여기 그래도 7개나 있어. SR 사탐학원 아니고 저 다른 사탐학원 다닌다고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어. 중계동에 사탐학원이 SR 말고 다른 데가 있어요. SR이 워낙 걔네가 규모는 크지 않은데 워낙 크게 이제 붙여놓으니까. 네. 어. 있긴 하더라고요. 야, 참 어이가 없어. 수업은 제일 잘한다 그래. 근데 아마 내가 제일 잘할걸? 더 오래된 사람이, 제일 오래된 사람이 천사탐. 근데 그 양반은 왜 이렇게 안 알려지나 몰라. 하여튼, 그래서 그런데 가면은 이제 학원도 없고 뭐 인강으로 근데 그게 인강 들으면 사실 뭐 나도 솔직히 딴짓 하는데, 그지? 그래서 별 저희가 없는 거지.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그리고 내가 아는 선생님들이 이제 김영선. 네. 그 양반들이 종로학원 있을 때 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람들 돈 주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 있어요. 주말에 가.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시골 가잖아. 저기 추수철하고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애들이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안 온대요. 왜? 농사도 안 돼. 농사지로 그래서 안 온대. 모내기 맞아. 네. 그러면 애들이 오후에 안 온대. 그 지자체에서 돈 들여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전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 정도면 거짓말이에요. 오케이.
저렇게 가까운 데 오는 게 문제지. 진접은 거기는 왜 읍인지 모르겠어. 아파트 되게 많은 거 알아? 참. 좀 악용하는 사람들 많은 거. 그러니까. 일부러 행정구역을 안 올리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 거창에도 농어촌이 하나 있는데 어. 거창에 자사고가 있거든요. 어. 걔네들이 농어촌 쓰더라고요. 헐. 전국 자사고는 아닌 거지? 네. 그 선덕구 같은. 네, 지금 그거 그럴 수 있지. 참네. 아니 일부러 뭐 그렇게 주소를 옮기기도 하니까. 자, 그래서 사회소수자의 의미와 특징에서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사람들이고 수적으로 반드시 소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 흑인이라든지 지방대학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수자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이 적용이 되고 성소수자나 이주종자나 여성이 있다. 주류 집단에 비해 사회적 자원의 획득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고 그래서 장애우나 노인이나 여성이 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이 주류 집단으로부터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고 시대와 장소, 소속 집단의 범주 등에 따라 사회소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사회소수자는 사회적 약자잖아. 근데 우리나라에 나 같은 천주교 신자 조선시대는 사회적 약자였지. 근데 지금 아닌 거잖아. 이해되나? 물론 숫자는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소수자의 규정 기준 및 차별 양상의 규정 기준으로는 성, 연령, 국적, 민족, 인정, 그 다음에 종교, 사상, 취향, 장애, 가치관 등 다양한 기준에서 사회소수자가 기준될 수 있고 차별 양상으로는 교육이나 사회적 관계 등에서 배제되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업능력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다원화, 인적 교육 증대 등으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사회소수자가 나타나고 사회소수자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차별적 사고로 인해 사회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해되지? 그 다음에 사회소수자 해결 방안에 의식적으로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공존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사회의 다원화된 가치를 인정하는 관용 및 평등의식을 가져야 되고 제도적으로는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제도와 법을 개선해야 되고 적극적 우대 조치와 같이 사회적 소수자를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데 적극적 우대 조치가 밑에 있는 농어촌 특별전 이런 게 있다는 거지. 됐나? 자, 그 다음에 성불평등. 성의 구분과 성불평등 이거 생리에서 했던 거잖아. 그지? 그럼 성의 구분 넘어가 되고 성불평등 의미 넘어가 되겠지? 자, 다음에 성별 불평등의 발생 요인에 성별 분업이 있었고 차별적 사회가 있었고 남성적인 사회구조가 있었다. 이것도 생리에서 했던 거잖아. 그지? 자, 넘어가서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 이것도 생리에서 했지. 자, 성불평등 양상에 출제가 통계 계산 문제래요. 그리고 별표가 3개짜리네. 자, 문제를 일단 요거 보고 이제 문제 볼게요. 자, 사회문화 측면에서 일상생활에 성차별적 관념과 언행이 있고 대중문화에 의한 왜곡된 성의식 재생산이 있고 경제적으로는 성별에 따른 취업 및 승진 제한이 있고 성별 임금 격차가 있다. 정치적으로는 정치인이나 고위관리직 등 사회적 권한이 강한 직종에 여성의 진출이 저조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스트4에 성불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에 유리천장. 이거 뭐냐면 내가 승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상은 여자들을 안 올려보내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뭐에서 보면 되냐면 연말 되면은 신문에 그 대기업들 인사 이동 나온다. 그러면 이제 부장까지는 직원이야. 그 다음에 이사부터가 이제 계약을 하는 건데 얘네들이 높은 거잖아. 이사 그 위에 전무, 상무. 이사 위에 상무, 전무.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이사야. 그 다음에 대표이사. 그러니까 얘는 일반 이사인 거지. 그런데
요 위로 갔을 때 우리나라에 한 50대 그룹 정도 된다고 하면 여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야. 오케이. 승진해봤자 여기까지라는 거지. 오케이. 여자들이 대표이사까지 되는 있기는 있지. 월급 받는 대표이사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저기 창업하는 사람들 말고 한경이 뭐 이런 사람들 말고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저기 누구야? 이부진이 대표이사라고 해서 걔는 월급 받는 게 아니잖아. 오너잖아. 해당 사항 없어. 오케이? 그다음에 신세계는 남자지 참. 정용진이니까. 그래서 LG생활건강은 회사가 뭐 할까? 치아. 그런 우리 뭐 비누나 이런 거 만들잖아. 세제. 그럼 여자들이 더 잘 알겠지? 근데 대표이사 남자야. 오케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가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성이 조직 내에서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 것을 투명한 유리 같은 장애물이 가로막는 거고, 유리벽. 이거는 중요 부서에 안 보내는 거. 그래서 여성이 조직 내에서 승진을 위한 전략적이고 핵심적인 부서로 수평이동하는 것을 가로막는 현상이다. 그래서 유리천장을 초월한 1차의 원인이 될 수 있더라. 예를 들어서 기획실 같은데 여자를 안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중 유리천장. 유리천장을 어렵게 극복하고 상위 직급에 진입한 여성이 조직의 최고위층으로 직장 못 간다. 요거 못 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유리문. 특정 직종이나 부문에 대한 여성의 최초 진입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상이 있다. 근데 요새는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아주 옛날에 보면 내가 회사 다니던 시절 같은 경우 용접하는 사람들 임금 센 거 알아? 아버지 용접하십니다. 근데 여자들은 용접을 안 시켜요. 근데 용접이 사실 그렇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여자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그러니까 우리 회사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연구소 나와갖고 이렇게 인도가 있고 연구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축구장이야. 잔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나무막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도로예요. 그다음에 인도가 이렇게 있고. 근데 이 도로 구석 곳곳에 막 철구조물들만 널려 있어. 그러니까 이거 다리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거기서 용접하고 있는 건 남자야. 근데 페인트 칠하는 건 여자야. 이해지? 페인트 칠은 별 기술이 아닌가 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용직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비정규직인데, 근데 돈을 많이 받는 건 다 남자를 시키는 거지. 이해죠? 그래서 옛날에 이효리가 무슨 드라마에서 용접하는 걸로 나왔다? 되게 파격이라고 했잖아. 왜? 현실이 없으니까. 자, 98쪽 보세요. 문제를 요거를 풀고 가야 될 거예요. 자, 표는 어느 해에 성별, 교육수준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는데, 자, 교육수준별로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성별로 여성, 남성이 있고, 초졸 이상이 숫자가 있지. 그러면 초졸 이하인 남성 근로자의 과반수가 비정규직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초졸 이하 남성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비정규직의 63.8%니까 되죠? 그지? 그래서 기억돼. 그다음에 고졸 이상의 여성 임금 근로자는 비정규직은 77.1%다. 근데 고졸 여성에서 고졸이 44.9고 대졸이 32.2니까 합하면 77.1 돼요. 그런데 이거 틀렸어. 왜일까? 전체를 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고졸 여성이 몇 명인지 대졸 이상이 몇 명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나? 자, 그 다음에 교육수준별 인구구조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다. 자, 교육수준별 그러니까 여성에서 67.7, 50.4, 44.9, 32.1로 낮아지는 거 맞지? 남성에서 63.8, 51.7, 32.5, 10.8로 낮아지는 거 맞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되고, 근데 리을 대졸 이상인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수가 적다. 대졸 이상 여성은 32.2%, 남성은 10.8%인데 여성이 몇 명인지 남성이 몇 명인지를 몰라요. 그치. 이해됩니까? 예. 만약에 여성이 100명이고 만약에 여성이 100명인데 남성이 막 한 300명 된다. 그러면 퍼센트 하면 훨씬 많을 수 있는 거지. 그치.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132번 130하고 131번은 풀 수 있을 거야. 자, 표는 각국 남녀 근로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남녀 근로자의 수는 2013년에 각각 지수적으로 증가했다. 내가 계측 이동할 때 괄호 안에 거 되게 잘 봐야 된다고 했지. 오케이. 그러면 자, 2013년에 정규직 남자가 73.5, 뭐 비정규직 76.5, 여자는 59.4, 4.6 뭐 이렇게 되고 2014년에 쭉 변하는데 2014년에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적다. 자, 보자. 2014년에 남자 비정규직 26.6%, 여자는 39.9%인데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몰라. 그지? 그래서 알 수 없다지. 그 다음에 니은 2015년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은 59.8%를 넘는다. 자, 정규직에 남자 73.5, 여자 59.8이니까 이거 되겠지. 굳이 계산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남자 수 X 해가지고 100분의 73.5, 여자 수 Y 해가지고 100분의 59.8 해가지고 하는데 그럼 100분의 73, 59.8은 이미 넘어간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니은 되고 2013년과 2015년에 남자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같다. 자, 13년에 남자 비정규직 26.5, 2015년에 남자 비정규직 26.5. 자, 그런데 여기서 남녀 근로자 수가 계속 증가했대요. 아니죠. 그 숫자가 커져야 돼. 됐나? 그 근로자 수는 늘었고 2013에서 15년에 여자 근로자의 과반수는 정규직이다. 여자 정규직이 2013년에 59.4%, 2014년에 60.1%, 2015년에 59.8% 전부 다 50% 넘었잖아. 되죠? 됐나?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해서 4번. 됐나요? 그 134번은 버리세요. 왜요? 많이 어려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요새 안 나와 이거. 자, 됐습니까? 그러면 96쪽에 지스 5의 성분평등 해결 방안의 의식과 제도 이거는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빈곤인데 요거 문제 얘가 지금 애매해 하기가. 오래 걸려요? 근데 일단 설명은 문제 못 풀더라도 자, 뭐냐면 빈곤이 책에 있는 거 말고 자,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소득이 우리나라 소득이 1위인 사람의 소득을 X라고 했을 때 쭉 해서 우리나라 5천만 등까지가 있겠지? 그러면 딱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소득을 중위 소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Y라고 하면 얘가 중위 소득. 이렇게 평균 소득이랑 달라. 이렇게. 예를 들면 옛날에 이재용이 그 박근혜 때문에 뭐 박근혜 뇌물 주고 해갖고 감옥 갔잖아. 그때 이재용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감옥 갔으니까 한 게 없을 거 아니야? 재산이 6,700억이 늘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세 사람이 산다 치고 이재용이
6,700억이 버는 소득이야. 자, 유재석이 걔가 한 편 나오면 하루 나오면 5천만 원이네. 그러면 근데 일주일에 보통 6일 나오잖아. 그럼 3억이네. 곱하기 52주 하면 156억이 되는 거지. 근데 CF 찍잖아. 그래서 대략 한 300억을 번다고 치자. 내가 만약에 한 5천만 원을 벌었다고 치자. 그러면 중위소득은 300억인 거예요. 평균은 어떻게 했냐 이거? 한 2,000몇백억 되겠네. 3,000억 정도 되겠네. 이해되지? 자, 고개는부터 먼저 잡아야 돼. 자, 그래 놓고 상대적 빈곤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중위소득의 반이야. 근데 그게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나? 그래서 어딘가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2분의 y가 되면 얘가 상대적 빈곤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얘들이 상대적 빈곤 가구가 되고, 만약에 총 가구가 100가구인데 얘네가 10가구면 상대적 빈곤율은 10%가 되는 거지. 됐네? 자, 그 다음에 최저 생계비가 있는데 보통은 요렇겠죠. 그래서 얘를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이 절대적 빈곤 가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낮은 게 보통이겠지만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저 아프리카 그런 나라들은 진짜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이해되나? 자, 근데 이 빈곤선의 개념은 금액의 개념이에요. 됐나? 자, 이거 가지고 봐봐. 어디냐면 101쪽에 이 140번 문제는 원래 135번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거야. 자, 141번. 자료는 각국의 빈곤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각국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대요. 그리고 상대 빈곤율이 12.8, 11.12 뭐 이렇게 변했고 절대 빈곤율이 7.0, 6.4 이렇게 변해서 이거 다행히 상대 빈곤 가구가 적은 거지. 절대 빈곤. 절대 빈곤은 상대 빈곤보다 적은 거지.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상대 빈곤율은 뭐냐, 절대 빈곤율은 뭐냐, 중위소득 뭐냐 이렇게 설명 다 나와 있어. 자, 그렇게 봤을 때 2010년에 상대 빈곤은 모두 절대 빈곤에 속한다. 상대 빈곤 상대 빈곤율이 12.8이고 절대 빈곤율이 7.0이니까 위에 남는 애들이 있지. 그래서 안 되겠죠. 그러면 2011년에 상대 빈곤 가구의 인구는 절대 빈곤 인구보다 2배 이상 많다. 저기 뭐냐면 각국 모든 가구 구성원 수는 동일하대요. 그지? 근데 상대 빈곤 가구가 11년에 12.1%였고 절대 빈곤율이 6.4%였으니까 그러면 2배면 인구가 한 가구마다 인구가 똑같다니까 2배면 12.8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보다 많다가 안 되겠지. 오케이? 요 가구 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전년과 대비하여 2012년에 상대 빈곤 수는 증가했고 2012년에 11년에 비해서라는 얘기지. 근데 12.1에서 12.3이 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구 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가구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알 수 없고 절대 빈곤 수는 변함이 없다.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지. 숫자 자체가 늘어나거나 줄을 수 있을까? 2013년에 중위소득은 같은 해 최대 생계율 2배다. 자, 13년에
6.0, 12.0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내가 가구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됐나? 그 다음에 제시된 모든 데서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 비율은 자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 비율은 중위소득분의 최저생계비잖아. 맞나? 그게 50% 미만이다라는데 얘가 중위소득의 반이지. 근데 그보다 절대평균세 다 아래에 있잖아. 그럼 50%보다 낮아야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됐나? 별로 안 어렵지? 자, 142번. 다행히 이걸 설명할 수 있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게 된 대로 보는 표는 각국의 절대적 빈곤화 비율과 상대적 빈곤화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10년에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이었으며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최저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단 A, B는 각각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중 하나이며 각국에서 모든 것 구성은 동일하대. 그리고 이렇게 있고 자 그런데 2000년 그 다음에 2005년 2010년 자 저거 갖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자 A가 5% 9% 있었고 근데 2010년 봐봐.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이 50% 미만했대. 그러면 중위소득의 50%인 얘가 상대적 빈곤선이지. 그보다 50% 미만이면 아래로 최저생계비가 내려가야 되는 거다. 됐나요? 그러면 A가 10%니까 A가 뭐야? A가 상대적 빈곤 가만있어. 상대적 빈곤 가구가 되는 거지. 선이 아니라. 그럼 B가 절대적 빈곤 가구가 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10이라고 했고 얘가 5라고 했어. 됐죠? 근데 2005년에 두 개가 똑같아. 두 개가 똑같고 그러면 2분의 y와 z가 같아지는 거지. 그리고 얘가 7이래. 자, 그 다음에 A가 5, 상대적 빈곤 가구가 여기가 5. 그러면 여기가 2분의 y가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러면 B가 9. 그래서 얘가 절대적 빈곤선 Z가 되고 그럼 여기가 이렇게가 9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2000년에 상대적 빈곤은 모두 절대적 빈곤을 쓴다. 2000년에 자 상대적 빈곤하고는 여기 있고 절대적 빈곤은 요만큼이니까 모두 속하는 거 맞지? 그래서 기억되고 그 다음에 2010년에 전체 가구 소득 중 A의 소득 점유 비중은 10% 미만이다. A의 소득 점유 비중. 자 얘를 요게 지금 뭐라 했냐면 상대 빈곤하고가 소득이 상대 빈곤선의 미만인가 보네. 그러면 얘를 봐봐. 1% 쫙 쪼개렸다고 했을 때 얘네가 하면은 10%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도 미만이 되지. 이해되나?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적겠죠. 그래서 10% 미만 되지. 자, 그래서 니은 되고 2000년 대비 2005년에 중위소득 증가율이 최저생계비 증가율보다 크다. 자, 2000년 대비 2005년에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최저생계비 지속적으로 증가했대요. 그러면 이 금액보다 이 금액이 크고 이 금액이 더 크다는 얘기지. 근데 아래로 내려갔네? 근데 얘는 계속 올라왔네? 그러면 상대 빈곤선이 더 많이 늘어야 되는 거지. 상대 빈곤 금액이. 빈곤선의 금액이. 됐나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상대 빈곤선이 늘었다는 얘기 중위소득이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중위소득 증가율이 최저생계비 증가율보다 크다. 되죠? 자, 그 다음에 2005년에 상대 빈곤선은 절대 빈곤선과 일치하며 2005년에 이거 내가 가구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게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됐나? 그
다음에 2010년에 상대 평균선은 절평균은 마찬가지 가구 수가 되기 때문에 2배인 건 아닌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4번. 오케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 나머지 문제들 저기 풀어보세요. 진짜 계산이야. 어? 아 계산이야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저기 97쪽 봐봐. 97쪽을 보면 빈곤 문제 풀이법 내가 써놨잖아. 네. 그래서 전체가 백가루도 이렇게 그리고. 네. 됐나? 근데 수학이 아니라 국어다. 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모자라기 때문에 또 프린트. 특히 성차별 이거 계산 문제가 좀 복잡할 거예요. 저거 멈춰줘.